안녕하세요, 댄청입니다. 안녕하세요, 홍 대표입니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아니, 내가 밀가루에 대해서 이렇게 알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점점 가면 갈수록 댓글을 의식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 드는데. 댓글이 갑자기 막 계속 달려. 아니, 되게 재밌어, 왜? 되게 좋아해. 아, 재밌잖아. 구독자가 갑자기 30명대에서 70명이 되질 않나. 아직 세 자리도 안 돼요. 아, 그게 어디예요? T55 갖고 식빵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댓글이 달려서 사실 저는 T45를 추천해드렸어요. 그러니까 45랑 55랑 다른 게 뭐예요? 일단은 회분율이 다르겠죠. 45는 0.45 이하, 55는 0.55 이하. 아, 그리고 회분율이 뭔지를 알고 싶으시면 저희 전 영상을 보시면 돼요. 0.45는 조금 더 온전한 밀에 가까운 상태라는 거잖아요. 도정이 더 많이 된 상태다. 그렇죠. 도정이 더 많이 돼. T55는 그보다 조금 덜 돼. 무식한 소리를 하면 껍데기랑 이런 게 조금 더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죽을 했을 때 45보다 55가 더 누렇고. 그렇죠. 프랑스 기준으로 하면은 T하고 뒤에 숫자가 클수록 다른 게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렇죠. 껍질이 더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숫자가 작아질수록 하얀 밀가루에 가깝고, 그렇죠. 숫자가 커질수록 통밀에 가깝다. 그렇죠. 우리가 45, 55 에서 45로 추천하셨다고 하지만 55로 식빵을 만들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어렵긴 해도 만들 수는 있죠. 그리고 통밀 식빵도 있으니까 사실 더 높은 거 갖고도 만들 수는 있잖아. 65로 만드시는 분도 있고. 근데 45로 추천하신 이유는 뭐예요? 기존에 우리가 먹었던 식빵과 가장 비슷한 식감이 나올 수 있고요. 하얀색. 그렇죠. 하얀 색도 식감. 그렇고 식감도 그렇고 만드실 때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45가 단백질 함량이 더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단단하고,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많이 도정될수록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더 찐득거리고 더 단단하고 만들기가 쉽다. 그쵸. 라는 걸 내가 왜 알고 있어야 되지? 나중에 언제 어느 때 쓸 수 있을지 몰라. 최대한 낮은 거를 쓰는 게 기존 식빵이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그죠. 근데 식감은 조금 차이가 나요. 기존의 밀가루, 프랑스 밀가루들이 이게 사실 밀의 종류도 다르고 종자도 다르고 그걸 어떻게 블렌딩해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회사마다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우리가 쓰는 강력분이랑 성질은 비슷하지만 나왔을 때 실제 결과물은 조금 식감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식감이 어떻게 달라요? 셰프님의 스케일에 따라서 다른데 뭐 수분율 많이 높이고 뭐 전반죽이나 르방 같은 거 많이 넣어서 하면은 우리가 먹는 거랑 식감이 더 비슷하고 더 촉촉하게 나올 수 있지만 그냥 만들면은 뭐 그냥 크루아상 먹으면 솔직히 살짝 이렇게 바스러지는 느낌? 바스러지진 않아요. 근데 느낌이 약간 그러니까 하얀색 식빵을 먹었을 때 보통 약간 쫀득쫀득하고 달달하고 이런 게 많이 나잖아요. 그게 달달한 거는 뭐- 설탕을 많이 넣어서 달달한 거고. 네, 프랑스 밀가루, 그러니까 저희 포리쉐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T55는 구운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T55가 살짝 끝에 약간 단맛이 돌아요. 그래서 45랑 55랑 섞어서 크루아상을 만들면 약간의 뭐 볼륨도 조금 더 나오는 것 같고 약간의 끝에 약간 단맛이 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굳이 45가 더 단맛이 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근데 저희 고객분들 중에 45로 식빵을 만드시는 분이 있고 55로 만드시는 분도 있고 65로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조금 더 거칠겠네요. 거칠다기보다 식감이 조금 더 묵직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헤비한 느낌? 이거는 지금 뭐를 블렌딩해서 어떤 맛이 어떻게 나오고 이거는 자기가 다 해봐야 아는 거잖아. 그렇죠. 왜냐면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니까 자기가 해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를 알려면은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심지어 막 습도랑 환경도 비슷한 데서 그쵸. 만들어 봐야 그 차이를 알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얘기는 사실 가장 객관적으로 뭐가 어떤 맛이 아는지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날 하나는 45, 하나는 55, 하나는 65, 하나는 블렌딩 이렇게 해서 반죽을 따로 만들어서 똑같이 숙성시켜가지고 똑같이 해봐야 맛의 차이를 느낄 거 아니야. 그렇죠. 베이킹이 이렇게 어려웠던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빵집에서 빵을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게 너무 당연하게 뭐 이 사람은 이거 파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빵이 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그거를 준비하시거든요. 근데 이거의 전제는 사실 직접 자기가 만드시는 분들의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생지를 쓰거나 대량 생산하는 데가 아니라 그렇죠. 직접 반죽서부터 밀가루서부터 하는 데들. 그렇죠. 그런 데들은 이 정도로 신경 쓰면서 보통은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 식빵을 왜 얘기를 하냐? 사실 뭐 댓글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저희 밀가루는 주로 바게트용으로 이제 많이 문의를 하세요. 근데 사실
바게트가 쉬워 보이지만 되게 어려운 빵이거든요. 기계 세팅이나 동선이나 그 다음에 메뉴 같은 게 이 바게트에 맞게 최적화되지 않으면은 사실 많이 뽑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다들 바게트, 뭐 크루아상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에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고 모든 게 준비가 돼 있으면은 뭐 상관이 없지만 그냥 다들 일반 빵집 하시면서 이제 그걸 또 해보시려고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굳이 바게트 하지 마라. 굳이 크루아상 하지 말아야 해요. 팔리는 빵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내가 남들보다 월등히 잘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위주로 가야지 구색 맞추기용으로 바게트 팔리지도 않는 거 힘들게 아침부터 반죽해가지고 한 6개 뽑아가지고 갖다 놓느니 그 시간에 식빵 잘 나가면은 식빵을 좀 더 프랑스 밀가루로 만들어서 더 맛있고 고급스럽게 해서 만드는 파는 게 같은 시간이면 식빵은 15개, 20개 뽑을 수 있을걸요?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없어요. 어쨌든 상황에 맞게 그걸 다 조절해서 해야 되는데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 그거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빵집 경영 방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어차피 빵을 그냥 빵은 빵이로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량 생산 나오는 뭐 그런 빵들을 사 먹을 거고 그쵸. 동네 빵집을 굳이 가서 사 먹는 사람들은 아마 명확한 취향이 있고 그런 빵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동네 빵집을 찾아갈 거다라는 전제로 했을 때는 그때 못하는 거를 새로 굳이 하려고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략적으로 해야죠. 안 팔리는 바게트 계속 있어봐야 바게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해지고 맛없어져요. 바게트는 솔직히 그 다음날만 먹어도 맛이 없어요. 물론 이제 포리쉐로 만든 것들은 그 다음날 먹어도 속은 촉촉하긴 해요. 그러니까 비교 우위를 해서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건 무조건 첫 번째 좋은 재료예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재료를 쓴다. 좋은 버터, 좋은 밀가루, 뭐 좋은 계란, 좋은 우유, 뭐가 될 수는 있겠지만 거기 플러스 생산도 같이 받쳐줘야죠. 생산량도. 압구정에 식부관이라는 빵집이 있어요. 거기는 프랑스 밀가루로 만들고 뭐 트러플도 넣어서 만들고 되게 고급지게해서 식빵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되게 유명하고 장사도 잘 되고 팬도 생기고 당연히 맛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요즘에는 그냥 타겟층을 명확히 해가지고 거기를 고급하게 하려면 확 고급하게 하고 그렇죠. 아예 보급으로 하려면 아예 보급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보급으로 하기에는 이미 사실 너무 대형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이 개인 빵집이 보급형으로 해서 박리담회를 한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채널도 로 하실 거고 홍 대표님은 식빵 하시는 분들도 프랑스 밀가루를 써라. 모닝빵도 괜찮아요. 모닝빵도 괜찮아. 모닝빵. 결론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로 하시 채널이니까. 그치, 내 채널이니까 내 거 해야지. 뭐 그렇죠. 당연하지.